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내 옛날 충청도 깊은 산골,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그곳에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어린 처녀 은화가 살았어요. 은화는 효심이 어찌나 깊은지 몇 년째 아버지의 병수발을 지극정성으로 해왔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느 흐린 날 은화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단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경성에 계신 김성 선생을 꼭 찾아가거라. 은화는 아버지의 마디진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청군이라 새겨진 검 한 자루뿐이었죠. 그 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며 양지 바른 언덕에 아버지의 묘를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낯선 경성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났답니다. 산골에서만 자란 은화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경성에 도착한 은화는 눈앞에 펼쳐진 거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곳이 경성이라고 세상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고래등처럼 웅장한 기와집들, 그리고 알록달록한 상점들. 은화는 어리둥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가씨, 이 비단 어때요? 정말 곱지 않소. 한 상인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나? 이렇게 고운 얼굴이라면 비단이 딱 어울릴 거예요. 은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죠. 비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곳을 아시나요?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적힌 주소를 내밀었어요. 상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쪽 방향으로 가보시오. 라며 대충 손짓했답니다. 은하는 감사합니다라며 정중히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좁은 골목길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은화를 더 불안하게 했죠. 이대로 김성 선생님을 못 찾으면 어쩌지. 하룻밤 묵을 곳이라도 찾아야겠어. 은화는 주변을 살피다 조그만 사당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람의 기척이 없는 걸 확인한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죠. 청운검을 품에 꼭 안은 채 은화는 낯선 도시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는 경성거리로 나온 은화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쥐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었죠.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김성 선생님의 거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남자는 퉁명스럽게 비켜라. 나 바쁜 사람이야 라며 지나갔죠. 은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리 한쪽에 주저앉았어요. 이 넓은 경성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찾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과연 은화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은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경성거리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넓은 도시에서 어찌해야 하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한 부부가 슬그머니 다가왔답니다. 남자는 약삭빠른 눈빛에 날렵한 몸짓을, 여자는 화려한 비단 옷차림에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가씨, 길을 잃으셨나요? 이렇게 혼자 서 있으니 걱정되네요. 남자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시골에서 멀리 오셨죠. 경성거리는 위험천만하니 우리 부부가 도와드릴게요. 여자가 싱글거리며 덧붙였어요. 은화는 그들의 친절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소를 아시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내밀었죠. 남자, 상민이라 불리는 이는 편지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오, 이곳이라면 내가 잘 아는 곳이요 멀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가시죠. 먼 길 오셨으니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고 가는 게 어떻겠소. 상민의 말은 어찌나 따뜻하든지 은화는 그들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라며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이 부부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어두컴컴한 골목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주막이었죠. 여기가 그들의 집이라고 은화는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실내는 축축한 냄새와 희미한 등불로 가득했답니다. 배고프시죠? 자, 여기 따끈한 밥부터 드세요. 우리가 대접하겠소. 상민이 웃으며 음식을 내밀었어요. 은하는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고맙습니다만 저는 서둘러 김성 선생님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상민은 손사래를 치며 아, 그건 걱정 마시오. 그런데 아가씨, 그 품에 안은 검 정말 보기 드문 물건이네요. 그의 눈이 청운검에 고정되었어요. 그 순간 여자가 잔을 내밀며 자, 술 한잔 하시죠. 이건 경성에서 제일 가는 명주라오라며 꿰었죠. 술을 마셔본 적 없는 은하는 당황했어요. 술은 낯설어요. 먼저 드시지요. 저는 배고프니 밥부터 먹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고지식한 아가씨가 상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은하가 밥을 다 먹자. 그들은 그녀를 주막 안쪽의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우리가 김성 선생님을 찾아보고 올게요. 상민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은화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갑자기 상민이 날쌘 동작으로 청운검을 낚아채려 했죠. 이게 뭐예요? 은하는 재빨리 검을 등 뒤로 숨기며 상민을 피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상민의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이 계집이 우리 물건을 훔치려 했어. 그 고함 소리에 주막 안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도둑이라고. 은화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청운검을 꼭 쥔 손만은 절대 놓지 않았답니다. 포도청으로 끌고 가자. 이 도둑녀는 혼쭐이 나야 해. 누군가의 외침에 은화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방금 전까지 친절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경성에 온 첫날부터 이런 끔찍한 상황이라니. 은화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포졸들에게 두 손이 밧줄로 묶인 채 포도청 신문실로 끌려갔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은화, 포박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죠. 과연 은화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포도청 신문실 안, 사기꾼 상민과 옥선은 은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을 쏟아냈어요. 이 계집이 우리 귀한 갑옷을 훔치려 했소이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소. 상민이 큰 소리로 떠들었죠. 하도 불쌍해. 밥도 주고 잠자리까지 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니. 옥선이 얄미운 표정으로 맞장구 쳤어요. 은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죠. 바로 그때 포도청 종사관 민재가 신문실로 들어왔어요. 단정한 관복을 입고 예리한 눈빛을 뿜는 그는 젊은 양반의 품격이 넘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자세한 정황을 말해 보시오.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상민이 재빨리 나섰죠. 이 계집이 불쌍해. 저희 집에 묵게 해줬더니 한밤중에 우리 귀한 갑옷을 훔치려 했소이다. 은하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옵니다. 저는 경성의 아버지의 지인을 찾으러 왔을 뿐 이들이 오히려 제 청운검을 빼앗으려 했사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은 떨림 속에서도 진실을 담고 있었죠. 민재는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해 온 노련한 눈으로 상황을 단번에 꿰뚫었어요. 과연 그럴까.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교묘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민재는 갑자기 상민을 밖으로 내보내고 옥선부터 따로 신문했어요. 그대들이 묵었다는 방은 어떤 모습이었소? 옥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넓은 방에 비단 이불이 깔려 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사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상민을 불렀어요. 그대들이 묵었다는 방은 어땠소? 상민은 조금 당황하며 작은 방이었고 비단 이불과 병풍이 있었소이다라고 했죠. 그 순간
민재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긋나는구나. 그는 재빨리 또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대들 집 대문은 무슨 색이었소? 상미는 푸른색이옵니다라 했고 옥선은 붉은색이었소라 답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민재의 목소리에 장난기 어린 날카로움이 섞였죠. 두 사람의 대답이 엉터리로 엇갈리자 그는 은화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가씨, 그대는 어떻게 기억하시오? 은화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그들의 집에 간 적이 없사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안내를 받아 주막 안쪽 방으로 갔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신문실을 울렸어요. 민재는 단번에 진실을 알아챘죠. 과연 진실은 눈빛에 나타나는 법, 그는 속으로 감탄했답니다. 민재는 사기꾼 부부에게 곤장, 열대의 형벌을 내렸어요. 거짓으로 무고한 일을 모함하다니 용서할 수 없소. 그의 명령에 포졸들이 상민과 옥선을 끌고 갔죠. 그리고 은화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석방을 명했어요. 이제 자유요. 아가씨 민재의 따뜻한 말에 은화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포도청 마당으로 나온 그는 은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죠. 어디서 오셨소? 은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충청도 천군산에서 왔사옵니다. 경성은 처음이오 민재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사옵니다. 민재는 은화의 순수하고 맑은 눈을 보며 가슴이 짠해졌어요. 이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짧지만은 깊은 연민을 느꼈죠. 경성 같은 큰 도시에 홀로 온 시골 처녀. 그것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다니 그는 부드럽게 조언했어요. 경성은 만만한 곳이 아니오.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시오. 알겠소. 은화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옵니다. 알아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제 김성 선생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녀는 포도청을 나오며 다짐했죠. 과연 은화는 무사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은화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다 미모까지 어찌나 뛰어났던지 잘만 꾸미면 경성의 양반집 교수라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이런 아가씨가 산골에서 내려왔다니 정말 믿기 어렵구나. 하지만 충청도 청군산에서만 자란 은화가 이 복잡한 경성에 적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민재는 은화를 보며 단호히 당부했어요. 이곳 경성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선 안 되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니 항상 조심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화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옵니다. 그런데 어찌 제 결백을 그리 쉽게 알아주셨나요? 라고 물었죠. 민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거짓은 눈빛에 드러나는 법. 그대의 눈은 산속 가을물처럼 맑았소. 그 말에 은화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녀는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포도청을 나섰죠. 민재는 멀어지는 은화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어요. 저 아가씨, 무사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엔 연민과 걱정이 스쳤답니다. 포도청을 나온 은하는 다시 김성 선생님의 집을 찾아 헤맸어요. 낯선 거리를 걷다 보니 배고픔이 몰려왔죠. 아, 뭔가 먹어야 기운을 낼 수 있을 텐데. 시장 노점에서 따끈한 떡을 사려던 순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포도청에서 풀려난 계집 아니냐? 은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그들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사기꾼 부부, 상민과 옥선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상민이 이를 갈며 다가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느냐. 은화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대들이 거짓말을 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요. 상민은 갑자기 은화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로 위협했죠. 그 청군검을 내놓으면 살려주마. 안 그러면 네 목숨이 위험할 거다. 은화는 단호히 맞섰어요. 아니, 어찌 이 검을 내놓으라 하시오. 이건 아버지의 유산이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상민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죠. 이 미친 계집 같으니 오늘 내 손에 죽어보라. 상민이 은화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덤볐지만 은화는 놀란 와중에도 재빨리 옆으로 몸을 틀어 피했어요. 휴,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 바람에 상민이 비틀거리며 상인의 과일 바구니를 쳐버렸죠.
사과와 배가 우르르 쏟아져 이리저리 굴러갔어요. 이게 무슨 소동이야. 구경꾼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포도청 술락꾼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저기 포졸들이 오나 상민과 옥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상민이 이를 악물며 내뱉었어요. 이번엔 봐주마 하지만 다음에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들은 황급히 사람들 틈으로 숨어 사라졌어요. 은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청군검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죠. 아버지, 이 검을 절대 뺏기지 않겠어요.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굳건했답니다. 과연 은화는 이 위험한 경성에서 무사히 김성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은화는 경성이라는 곳이 어찌나 낯설고 삭막한지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살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골목과 무심한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경성에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김성 선생님의 거처는 여전히 찾지 못했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배고픔은 그녀를 괴롭혔고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여잡고 은화는 김성 선생님을 찾으려 애쓰다 지쳐 길게 주저앉았죠. 이렇게 굶주린 채로 어떻게 선생님을 찾지? 그녀의 눈엔 절망이 스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양반들이 홀로 앉아있는 은화를 거지 보듯 흘끔거리며 지나갔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충청도 청군산에서는 자유롭게 산길을 누볐지만 이곳 경성에서는 여인이 혼자 길가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이상한 일로 보였죠. 은화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은화 앞에 다가왔어요. 우아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었죠. 아가씨,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일자리라도 찾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렬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며 물었죠. 일자리라니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내 이름은 헤란이요. 근처 연화로의 주인이죠. 아가씨처럼 고운 얼굴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이라면 우리 기생 집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소. 기생이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기생이라니 세상의 산골에서 자란 그녀에게 기생은 이름만 들어봤을 뿐 너무나 낯선 세계였죠. 감사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저는 경성에 다른 목적이 있어 왔사옵니다. 은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헤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설득했죠. 목적이야 있겠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연하루에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글과 예술도 배울 수 있소. 무엇보다 지체 높은 양반들과 인연을 맺을 기회도 있지. 그 마지막 말에 은하의 귀가 살짝 솔깃했어요. 양반들을 만나면 혹시 김성 선생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술자리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제안은 고맙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은화의 단호한 대답에 헤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정말 아깝구려. 그래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하루로 찾아오시오. 헤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떠났어요. 하지만 헤란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술에 취한 양반 무리가 은하를 발견했어요. 오호, 거적대기를 걸쳤어도 그 속은 진주 같구나. 이리 와. 우리와 술 한잔 나누자꾸나. 그들의 거친 목소리에 은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함이야.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죠. 사양하겠사옵니다. 그냥 지나가시오 하지만 한 양반이 취한 기세로 은화의 팔을 잡아 끌려 했어요. 뭐라 감히 양반을 거부하다니 은화는 놀라 뒤로 물러서며 아버지에게 배운 민첩한 몸놀림으로 그의 손을 피해 몸을 틀었죠. 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바람에 양반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콩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죠. 하하, 저 양반 꼴 좋다. 은화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어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어. 과연 은화는 이 험난한 경성에서 김성 선생님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천한 계집을 포도청에 고발하겠다. 취한 양반의 고함에
은화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포도청이라니. 세상에 그녀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죠. 경성의 차가운 골목을 걸으며 은하는 여인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헤란의 제안을 떠올렸어요. 연화로에 들어가면 굶주림과 추위는 면할 터였죠. 혹시 거기서 김성 선생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은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었어요. 지친 발걸음 끝에 마땅한 담장 처마 밑에 주저앉아 등을 기댔죠. 밤이 깊어지자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칼부림 소리에 은화는 화들짝 잠에서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눈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한 남자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은화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죠. 칼을 막다 쓰러진 그 남자는 바로 그녀를 포도청에서 구해준 종사관 민재였어요. 어떻게 민재님이 여기에 그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자객 셋이 그를 마무리하려 칼을 치켜들었죠. 빨리 끝내라. 권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자객의 음산한 목소리에 은화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어.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멈추시오. 은하는 청운검을 뽑아들고 바람처럼 자객들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민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죠. 아니, 이 계집이 뭐야. 한 자객이 놀라 소리쳤어요.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은화를 내리쳤지만 은화는 날렵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흥, 그따위로 날 잡겠다고. 그녀는 청군검 끝으로 자객의 손등을 살짝 그었죠. 다음엔 내 팔목이 잘릴 거야. 자객들은 은화의 놀라운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 계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들은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최고의 무사들이었지만 은화의 검술 앞에선 어쩔 줄 몰랐죠. 또 다른 자객이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어요. 내까지 게 감히 하지만 은하는 또다시 가볍게 피하며 그의 발등을 검으로 스쳤어요. 다음엔 내 발목이 날아갈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순간 자객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섰죠. 감히 우리를 놀리다니. 그는 빠른 속도로 은화에게 달려들며 검을 휘둘렀어요. 과연 이 자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은화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검술을 믿었죠.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은화는 민재를 지키며 자객 대장의 날카로운 검을 단호히 막아냈어요. 이럴 수가.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여 청운검으로 자객 대장의 목을 스쳤죠. 순간 그의 목에서 피가 줄줄 흘렀어요. 다음번엔 내 목이 잘릴 거다. 은화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자객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들은 이런 검술을 처음 보았어요. 부드럽고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날카롭기 그지없는 검술. 이런 신기에 가까운 검이 있을 수가 있나. 자객들은 검의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곧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이 여자를 어찌 이기겠어. 결국 그들은 겁에 질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도망쳤죠. 은화는 숨을 고르며 얼른 민재를 부축해 근처 폐가로 옮겼어요. 민재님, 괜찮으신가요? 그의 어깨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은화는 다급히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지혈했죠.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은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죠. 민재님, 제발 버텨주세요. 은화는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을 떠올리며 응급치료를 시작했어요. 다행이다. 중요한 곳은 피했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민재의 옷을 벗겨 상처를 치료하던 중 그의 품에서 문서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은화가 문서를 펼쳐보니 권대감 경호의 비리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음모라니.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응급조치를 마친 은하는 민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이런. 열이 오르고 있어.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에게 배운 지혈법과 약초로 정성을 다해 치료했죠. 제발 깨어나셔야 해요. 이튿날 아침 마침내 민재가 눈을 떴어요. 민재님, 은하는 반가움에 소리쳤지만 곧 걱정스레 말했죠.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조심해야 하옵니다. 민재는 흐릿한 눈으로 은화를 바라보았어요. 그대는 포도청에서 만난 그 아가씨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죠. 은하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맞사옵니다. 이틀 전 종사관께서 자객들에게 습격당하는 걸 보고 도왔사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하셨지만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민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랬구나. 자객들의 습격,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여인. 그는 희미하게 떠올랐죠. 그대가 나를 구해준 거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의 눈에는 감탄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은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죠. 이제 권대감의 음모를 밝혀내야 해. 과연 은화와 민재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았으면 누구라도 그리했을 거라 생각하시오. 민재는 은화를 유심히 바라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비록 누더기 옷을 걸쳤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녀의 기품은 정말 대단했죠. 도대체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라니. 그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검술로 나를 지키고 의술로 내 목숨을 구했으니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은화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죠. 과찬이시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런 위험에 빠지신 거죠? 그녀의 맑은 눈빛이 궁금증으로 반짝였어요.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나는 살인사건을 조사 중이었소. 그런데 그 배후에 조정의 몇몇 고위 대신들이 얽혀 있었지. 그래서 그들이 자객을 보낸 것 같소. 세상에. 그런 음모라니.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재는 그녀를 보며 물었죠. 그런데 그대는 어쩌다 경성에 올라온 거요? 은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기 전 김성 선생님을 찾아가라 하셨어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 김성 선생님이시오. 그분은 내 스승이자 학문의 대가시지. 그대를 그분께 보내다니. 이건 정말 기묘한 인연이구려. 그는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죠. 며칠 후 민재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자 두 사람은 김성 선생님의 거처를 향해 길을 나섰어요. 민재는 은화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죠. 이제 괜찮으신가요? 조심하셔야 해요. 은화는 걱정스레 물었지만 마음속으론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김성 선생님을 만난다니.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했기에 선생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의 과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민재가 부드럽게 물었죠. 그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깊은 충청도 청군산에서 저를 키우시며 무예와 의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김성 선생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소박한 기와집. 책과 서화로 가득한 방 그곳에서 백발의 노학자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죠. 민재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노학자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어깨의 상처는 어찌 된 일이냐. 민재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스승님, 권대감의 자객들에게 습격을 받았사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승길에 올랐을 것이옵니다. 김성 선생은 은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죠. 세상에 네가 석진의 딸이로구나. 그 눈빛. 꼭 내 아버지를 닮았어. 은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은하는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했죠. 과연 김성 선생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김성 선생은 따뜻한 차양 속에서 은화의 아버지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아버지, 석진은 젊은 시절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단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바지가 찢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선생은 껄껄 웃으며 이어갔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이겼으니. 그때 관중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구나. 은화는 깜짝 놀라며 웃음이 터졌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항상 엄격하고 진지했던 아버지의 이런 유쾌한 모습은 처음 알게 된 거였죠.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셨을 줄이야. 그녀는 새롭고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김성 선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뛰어난 무사였단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더 이야기해 주마. 그런데 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우선 좀 쉬는 게 좋겠어. 그 말에 민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괜찮다면 은화가 제 집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사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둔 거처가 있사옵니다. 은화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죠. 아니, 그럼 민재님께서 불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민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곳은 비어 있으니 은화가 쓰면 딱 좋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 경성에 있는 동안 내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소. 부디 허락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화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호의를 어찌 거절할까. 김성 선생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은화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하거라. 은화의 경성 같은 곳에선 안전한 거처가 필수란다. 네 아버지도 분명 그걸 바랐을 거야. 그 말에 은화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옵니다, 선생님. 민재님.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했죠. 그날 밤 민재와 은화는 경성 외곽의 아담한 기와집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달빛 아래 자리 잡은 그 집은 은화에게 덕거 없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죠. 여기가 바로 그대가 머물 곳이요. 민재가 부드럽게 말하며 은화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집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아늑한 곳이라니 은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재의 상처를 다시 살폈어요. 약을 바르고 세천으로 붕대를 감아주며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죠. 상처가 잘 아물고 있사옵니다. 며칠만 더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민재는 그녀의 세심한 손길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소. 은화 그대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상처도 나았어. 그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권대감이 왜 살수들까지 보내 내 수사를 막으려 했을까? 은하도 궁금했죠.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자는 고위층에게 뇌물을 받고 관직을 매매한 정황이 있소. 그 비리를 덮으려 내게 자객을 보낸 거겠지 세상에. 그런 부패라니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권대감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해. 과연 은화와 민재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수들까지 동원해 나를 제거하려 하다니 권대감 뒤에 더 큰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십소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처가 다 나으면 다시 그의 집에 잠입할 생각이요. 은화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사옵니까? 경비가 더 삼엄해졌을 텐데요. 민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허점은 있을 거요.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하오. 은화는 단호하게 맞섰죠.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그 자객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니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 이 아가씨가 어찌 민재는 은화의 뛰어난 무공을 떠올리며 한편으론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만약 은화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쩌지 그는 은화의 안전이 염려스러웠죠. 아니요, 내가 그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소. 민재가 단호히 말했지만 은화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종사관께서 위험에 빠지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죠.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를 먼저 걱정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진심이라니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경성 외곽에 아담한 기와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각기 다른 방을 썼지만 은하는 민재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재는 신비로운 은화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맑은 눈동자와 착한 심성,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무공이라니 그는 경성의 어떤 양반 교수도 은화의 매력에 비할 수 없다고 느꼈죠.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민재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한편 은하도 민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요. 충청도 청군산에서 자라며 총각을 만나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민재는 달랐어요. 처음 만난 지 2년도 안 됐는데 어찌 이리 마음이 통할까. 민재를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설렜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달빛 아래 잠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처음이야.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이른 새벽부터 외출 준비를 했어요. 권대감의 집에 잠입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다녀오겠사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그녀를 말렸죠. 혼자서 정보를 캐러 간다고 너무 위험하지 않소. 하지만 은하는 단호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간 경성에서 겪으며 배운 것도 많사옵니다. 너무 걱정 마시어요. 그녀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죠. 민재는 문 앞에 서서 은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했어요. 행여 은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은화는 위험한 경성에서 무사히 정보를 얻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민재는 포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며칠간의 소동을 상부에 보고해야지. 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임무를 다해야 했죠. 한편 은하는 몸을 숨긴 채 권대감의 저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 선비는 뭐지? 그녀는 한 남자가 유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걷는 모습을 포착했죠.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저자를 따라가면 큰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은화는 조심스럽게 권대감의 저택에서 나온 그 선비의 뒤를 밟았어요. 그는 한참을 걸어 어두운 골목의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은하는 긴장하며 주막 안으로 슬쩍 들어가 일꾼처럼 행동했어요. 바닥을 쓸고 그릇을 나르며 눈과 귀를 쫑긋 세웠죠. 선비는 또 다른 남자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일 밤 대감께서 중요한 손님을 만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모양이야. 한 선비가 낮게 속삭였어요.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드디어 장고 끝에 결심이 서셨구나. 은화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밤이라니. 이건 엄청난 정보야.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선비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봐, 너 새로 왔나? 낯이 익지 않은데.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화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이런. 들켰나 하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오늘부터 일 시작했사옵니다. 다행히 선비는 더 캐묻지 않고 술잔을 들었어요. 휴, 얼마나 놀랐는지. 은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선비들이 술자리를 끝내자 은화는 자연스럽게 주막을 빠져나와 민재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민재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죠. 어서 오시오. 종사관 은화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재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래, 별일 없이 무사히 다녀왔소. 은화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그렇사옵니다. 큰 소식을 알아냈어요. 내일 밤 권대감이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비밀 장부를 준비한다고 하옵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 그런 중대한 정보를 어찌 알아낸 거요? 그대의 기지가 정말 놀랍구려.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화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답했죠. 대감의 저택에서 나온 선비를 따라가 알아냈사옵니다. 민재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가씨, 알면 알수록 대단하구나. 그는 단호히 말했죠. 그렇다면 내일 밤이 기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 나 혼자 가는 게 나을 거요. 은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제가 그들의 시선을 끌면 종사관께서 비밀 장부를 찾으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세상에,
이토록 용감할 수가. 민재는 은화의 안전이 걱정됐지만 그녀의 고집스러운 눈빛에 결국 두 손을 들었어요. 좋소, 함께 가겠소. 그는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제발 조심해야. 하오 은하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시어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과연 이들은 위험천만한 권대감의 저택에서 무사히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하늘을 뒤덮은 깊은 밤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순간 검은 복장을 한 은하와 민재는 권대감 경호의 웅장한 기와집 담장 밖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지금이야 경비병들이 순찰을 마치고 교대할 시간이요. 은하가 낮게 속삭였어요. 서둘러 들어가야 하오. 민재는 긴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 하지만 제발 조심하시오. 은하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담장을 넘었어요. 이런 높이라니 민재도 그녀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담을 넘었죠. 두 사람은 경비병의 횃불 불빛을 피해 권대감의 안채 뒤로 은밀히 이동했어요. 쉿. 들키면 큰일이야.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죠. 그래, 장부는 가져왔느냐. 권대감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가져왔사옵니다. 좌상께서 오늘 다른 일이 있어 저를 보내셨사옵니다. 한선비가 공손히 대답했죠. 권대감은 장부를 받아 훑어보며 만족스레 말했어요. 좋다 이거면 왕세자를 끝장낼 수 있겠어. 왕세자를 끌어내리고 성현대군을 왕세자로 추대하면 조정은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다 세상에. 이런 음모라니 은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감이 이어 말했지요. 자네, 이 장부를 내 서재 비밀 장소에 잘 숨겨두게 선비는 알겠사옵니다. 대감이라며 서재로 향했어요. 은하와 민재는 어둠 속에 몸을 낮추고 조용히 서재로 따라갔죠. 지금이 기회야 선비가 장부를 서재에 두고 나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서재는 수많은 서책과 문서로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어요. 이 많은 문서 속에서 장부를 찾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빠르게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죠. 잠시 후 민재가 낮게 소리쳤어요. 여기 있소. 장부와 비밀 문서를 찾아왔소. 은하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정말이요. 그럼 서둘러 나가야 해요.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하지만 서재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권대감의 경비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어요. 도둑이다 모두 잡아라. 그 외침에 은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들켰어. 그녀는 민재를 보며 단호히 말했죠. 제가 저들을 막을 테니 종사관께서는 어서 빠져나가세요. 은하는 바람처럼 서재에서 뛰쳐나와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경비병들이 우르르 그녀에게 달려들었죠. 어떻게 일이 많을 수가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따랐지만 경비병들은 이미 둘로 나뉘어 두 사람을 포위했어요. 여봐라 둘 다 잡아라. 그 외침에 은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재님을 지켜야 해. 그녀는 청군검을 뽑아들었죠. 달빛 아래. 청군검이 푸른빛을 뿜으며 춤을 추었어요. 은하의 몸은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자신을 둘러싼 경비병들을 쓰러뜨렸죠. 이런 검술이라니.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무사가 살아난 듯 했어요. 과연 이들은 권대감의 음모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권대감의 경비병들은 은화의 청군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세우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명망 높은 무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바닥을 나뒹굴었죠. 그 모습을 본 다른 경비병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민재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이건 청검의 검법이 아니오. 그의 외침에 나머지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청검이라니. 그 전설의 검술 은하는 어느새 민재를 둘러싼 경비병들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어찌나 빠르고 유려했던지 마치 형체 없는 귀신이 춤추는 듯했죠. 이런 검술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겁에 질린 나머지 경비병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귀신이다. 귀신이야라며 목숨 걸고 도망쳤어요. 검은 복장의 은하는 경비병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죠. 마지막 경비, 대장맞아 쓰러뜨린 은하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어서요.
라며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경성 외곽의 깊은 숲길로 몸을 숨겼죠. 민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경외로 가득했지요. 그대의 검술, 내가 본 어떤 무사보다 뛰어나오 정말. 그대는 누구시오? 그는 전에 희미하게 은하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똑똑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청검이란 말이 무슨 뜻이오? 민재의 물음에 은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청검이라. 그게 뭘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민재를 바라봤죠. 저는 아버님께 건법을 배웠사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자신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대의 아버지는 단순한 무사가 아니셨던 것 같소.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궁금하구려 은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김성 선생님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알 것 같아요.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고 우선 김성 선생의 거처로 향했어요. 이 아가씨의 비밀 꼭 알아내고 싶다. 그의 마음은 궁금증과 은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동이 터올 무렵 검은 복장을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김성 선생의 소박한 기와집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냐? 두 사람 얼굴이 왜 이리 상기되어 있느냐? 김성 선생이 놀란 눈으로 물었죠.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스승님, 권대감의 비리 증거와 왕세자를 해치려는 문건을 찾아왔사옵니다. 뭐라? 김성 선생은 놀라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재는 품속에서 조심스레 문서를 꺼내 보여줬죠. 여기 있사옵니다. 선생은 문서를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자가 결국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권력을 탐한 자는 권력으로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은하는 조용히 선생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이 음모를 끝까지 밝혀내야 해. 과연 이들은 권대감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스승님 은화 아가씨의 아버님에 대해 궁금하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민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은하도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죠. 저도 아버님에 대해 정말 궁금하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김성 선생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은화야, 내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 너를 준비시켰을 거란다. 내 아버지, 석진은 청검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검객이었지 청검이라고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에 알려진 이름일 뿐. 실은 왕실의 비밀 호위대, 청호위의 수장이셨단다. 그 말에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청호위라니 그 전설 속 비밀 조직 말입니까? 은하도 숨을 멈춘 듯 놀랐죠.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김성 선생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 청검석진은 왕의 직속 호위대장이었어. 뛰어난 무예와 충직함으로 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지. 하지만 15년 전 권대감 경호의 반역 모의를 발견한 후 큰 위험에 처했단다. 선생은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어요. 이걸 보거라. 권대감이 석진을 모함에 쫓아낸 뒤 은밀히 암살을 시도했다는 증거야. 은화는 문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어찌 그럴 수가. 그녀의 가슴엔 아버지를 모함하고 해치려 한 건 대감에 대한 분노가 불타올랐죠.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어 은화의 놀라운 무공, 그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는 감탄하며 은화를 바라봤어요. 김성 선생은 은하가 손에 쥔 청군검을 가리켰죠. 그 청군검은 선왕께서 네 아버지께 하사한 거란다. 충성의 증표이자 청호위의 상징이지. 은화가 검을 자세히 보니 손잡이에 왕실 문장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보물이라니 민재가 감탄했어요. 이런 검은 왕께서 보통 사람에게 하사하지 않소. 그대의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구려. 은화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는데 김성 선생은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 권대감이 비밀 문서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권대감이 음모를 실행하기 전에
주상 전하를 뵙고 진실을 밝혀야 하느니라 맞아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은화와 민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동이 트기 전 서둘러 궁으로 향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시냐? 스승님 궁문에 있는 금대장이 놀라 물었죠. 김성 선생은 침착히 답했어요. 주상 전하께서 급히 부르셨다 하여 달려왔네. 금대장은 의아했지만 스승의 말을 믿었어요. 전달받은 바는 없으나 스승님이시니 믿겠사옵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그는 문을 열어주었죠. 알고 보니 금대장도 김성 선생의 제자였던 거예요. 이런 인연이라니 은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주상 전하께 모든 걸 밝힐 순간이야. 과연 이들은 권대감의 음모를 막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김성 선생이 새벽에 궁을 찾았다는 소식에 임금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를 맞이했어요. 스승님이라니 이 임금도 김성 선생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죠. 오랜만이옵니다. 스승님 이른 아침 무슨 급한 일로 찾아오셨나요? 김성 선생은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전하, 한시가 급한 일이옵니다. 그는 품속에서 권대감 경호의 비밀 문서를 조심스레 꺼내 임금에게 바쳤어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임금은 문서를 펼쳐 읽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 이자가 이런 음흉한 속셈을 품고 있었단 말이오. 그는 분노로 떨며 외쳤죠.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그자들이 왕세자를 견제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임금은 즉시 호통쳤어요. 여바라 금이대를 불러 이 명단에 적힌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 이는 영장 없는 영몬이라. 왕명을 받은 금이대장은 금세 병력을 이끌고 권대감의 음모에 가담한 조정의 무리를 일망타진했어요. 이런 반역이라니 용서할 수 없도다. 그런데 임금의 시선이 은화에게로 향했어요. 이 아가씨는 누구인가? 스승님과 함께 오니가 어찌된 연유요? 김성 선생은 공손히 대답했어요. 이 처자는 왕실 비밀 호위대 청호위의 대장, 석진의 딸이옵니다. 그 말에 임금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 석진의 딸이라고 그자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은하는 차분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버님은 며칠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하지만 생전의 모든 무예와 충성을 저에게 전수하시어 뒤에서 왕실을 지키셨나이다. 그녀의 말에 임금은 숙연해졌어요. 김성 선생이 이어 말했죠. 이번 영무를 밝히는 문서를 확보한 것도 이 아가씨의 공이 크옵니다. 석진의 딸이 아니었다면 이 음모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그랬단 말이오. 석진은 죽어서도 왕실을 지켰구나. 참으로 충신이로다. 김성 선생은 은화에게서 청구검을 받아 임금에게 바쳤어요. 이 검을 보시옵소서. 선왕께서 석진에게 하사한 보검이옵니다. 임금은 청군검을 유심히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 선왕께 들은 바 있소. 이 검이 바로 그 전설의 검이었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어요. 권대감 때문에 청호위가 해체되었다 들었소. 그자는 왕실의 권력까지 소나기에 넣으려 이 충신들을 몰아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임금은 은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위로했어요. 아가씨, 그대가 왕실을 살렸노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은하는 눈물이 글썽이는 가운데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단지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옵니다. 그녀의 진심에 임금은 깊이 감동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라니 알겠노라. 내 반드시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리라. 임금은 은화에게 경성 한복판에 웅장한 기와집을 하사했어요. 이 집에서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가거라. 그는 그녀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리고 많은 재물을 내려 평생 안락한 삶을 보장했죠. 이런 영광이라니 은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재에게도 공로를 인정해 포도청 대장의 자리를 내렸어요. 민재, 그대도 큰 공을 세웠다. 이제 경성의 치안을 책임져라. 민재는 임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죠. 이제 정의가 바로 섰구나. 은화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아버지, 보셨나요?
드디어 해냈어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재는 경성 역사상 최연소 포도청 대장이 되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영광이라니 그는 가슴이 벅찼죠. 한편 영무 사건을 해결하고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복수까지 이룬 은하는 임금이 하사한 웅장한 기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넓은 집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임금의 명으로 집안에는 하인들도 여러 배치되었죠.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은하는 점차 경성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민재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곡골을 나란히 걸었죠. 부드러운 봄바람에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춤추듯 맴돌았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라니 민재는 더 이상 은화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은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은화, 그대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소. 은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쏟아냈어요. 처음 그대를 만난 순간 그 맑은 눈빛에 내 마음이 빼앗겼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며 내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소. 은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은화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녀는 기쁨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 역시 민재님을 사모했사옵니다. 기꺼이 민재님의 아내가 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민재는 은화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꼭 잡았죠. 사랑하는 이와 미래를 약속한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함께할 날들이 기대되지 않소. 그날 밤 민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하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양반 가문의 아들이 상민과 혼인한단 말이냐. 민재는 간절히 설득했죠. 아버님, 은하는 청호위 수장 석진의 딸이옵니다. 왕실의 신임을 받던 가문이며 이제는 임금께서 양반 신분을 하사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차갑게 맞받았어요. 청호위 수장이면 뭐 어떻단 말이냐. 결국 무사 출신 아니냐.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고 신분이 올랐다 한들 그 피가 바뀌는 건 아니야. 어찌 이런 말씀을 민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그 후로도 민재는 매일같이 부모님을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어요. 부모님, 제발 은화의 진심을 보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건 가문의 명예 문제다. 민재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어찌해야 은화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는 은화에게 청혼한 그 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시간이 흘러 한 해, 두 해가 지났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은화와의 혼인을 완강히 반대했어요. 이런 고집이라니. 은화는 민재의 괴로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어요. 내가 그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과연 두 사람은 이 가슴 아픈 장벽을 넘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민재와 부모님의 갈등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양반이 된 은하는 민재의 괴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신분의 차이도 문제였지만 민재의 부모님은 은하의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혼인을 허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 피까지 따질 수 있단 말인가.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를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어요. 내 때문에 민재가 촉망받는 앞날을 잃는 건 아닐까.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그녀를 밤낮으로 짓눌렀죠. 수년간 고민하던 은하는 어느 날 가슴 아픈 결심을 내렸어요. 내가 떠나야 민재가 자유로울 거야. 그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경성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충청도 청운산 깊은 산골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죠. 다시 이곳이라니. 은하는 오두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산속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님, 잘 지내시려나? 민재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그녀의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게 했지요. 그녀의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이런 고통이 끝날 날은 올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경성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오두막을 울렸어요. 안에 누구 계시오? 은하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 목소리. 설마 그녀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곳에는 다 낡은 옷을 입은 민재가 서 있었어요. 민재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쏟았어요. 민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은화. 그대여. 은화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찌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셨나요? 민재는 흐느끼며 답했어요. 그대가 말없이 떠난 그날, 나는 곧장 그대를 찾아 나섰소. 올해로 딱 10년째요. 10년이라니. 은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민재님을 위해 떠났건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드렸구나.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고 끝없이 울었어요. 그대의 사랑이 이리 깊을 줄 어찌 알았겠소.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어요. 또 떨어질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잡은 손도 놓지 않았죠.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첫사랑을 나누었어요. 20년 만에야 이런 순간이라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했죠. 그 아름다운 밤을 보낸 민재는 은하와 함께 오두막에 머물렀어요. 이곳이 천국 같구려. 며칠이 지나자 은하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민재님,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이옵니다. 이제 경성으로 돌아가셔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또 민재님을 잃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은화, 나는 이미 부모님과 연을 끊었소. 이제 경성으로 돌아가도 내 갈 곳은 없소. 그의 눈빛은 굳건했죠. 내가 원하는 건 그대와 함께 이 산골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뿐이오. 정말이요. 은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런 사랑이라니.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절대 그대를 떠나지 않겠어요. 과연 두 사람은 이 산골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까요? 이제 그만 경성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은화는 민재를 걱정하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실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하지만 민재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깊은 눈빛으로 답했어요. 은화, 나는 이미 부모님과 부자의 연을 끊었소. 경성으로 돌아가도 내 갈 곳은 없어. 이곳에서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정말이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택하다니. 은화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 이 깊은 상월까지 온 민재를 그녀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 이리도 애절하고 가슴 아픈 것인 줄 어찌 몰랐을까. 은화는 민재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둥근 달빛 아래 장독대의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라니. 하늘과 땅이 증인인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죠. 그렇게 부부가 된 은화와 민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충청도 청군산 깊은 산골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라니. 민재는 은하를 따라 사냥을 배우고 산속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죠. 내가 산골 사내가 되다니 누가 알았겠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딸이라니. 은화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딸 청미에게 무공을 가르쳤어요. 네가 나처럼 강해져야 한다. 청미의 아버지 석진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주며 그녀는 딸을 단단히 키웠죠. 그렇게 청운산 깊은 골짜기에는 행복한 한 가족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청미가 어린 나이에 늑대를 잡아왔다며 자랑스럽게 들어섰을 때 민재는 기겁했어요. 아니, 청미야, 아직 어린 네가 늑대를 잡았다고.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는 딸이 걱정돼 어쩔 줄 몰랐죠. 청미는 씩씩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셔요. 다음엔 호랑이를 잡아올게요. 호랑이라니. 세상에. 민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달랬죠. 서방님, 걱정 마시어요. 나도 저 나이엔 늑대도 잡고 호랑이도 잡았답니다. 민재는 또 한 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은화, 그대는 언제까지 나를 놀라게 할 건가? 정말 신비로운 부인이야. 그는 은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아직도 놀라고 있었죠. 그때 청미가 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오늘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오겠어요. 뭐라 민재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이 가족은 대체 어찌 된 거야. 옛말에 죄를 짓고는 못 산다. 는 말이 있죠. 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에 시달린다는 뜻이니 절대 죄를 지어선 안 되며 이미 지은 죄는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되겠소. 그런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앞선 죄를 덮으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죠. 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는단 말이요. 이 이야기 속 권대감처럼 말이지. 그의 탐욕과 음모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죠.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어땠소? 가슴이 뛰지 않았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과 재미로 가득할 테니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말고 즐겨주시길 약속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